국민연금 조기수령 그거 결국 손해 아닌가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7만 원이나 깎여서 매달 86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했을 때 가슴속이 푹 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말입니다. 지금 제 통장엔 매달 어김없이 86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 돈 덕분에 저는 오늘도 숨을 쉽니다. 그리고 지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월 59살이 된 저는 은퇴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딱히 잘못한 일도 없었지만 정년은 아직 멀었지만 나가달라는 분위기는 눈치로도 알 수 있었어요. 젊은 피가 필요하다는 말이 결국은 당신은 이제 비효율적입니다 라는 얘기였다는 것도요. 퇴직 후엔 한동안 멍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쉬니까 좋더라고요.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공원 산책하고 가끔은 마트에 가서 장도 봤어요. 하지만 그 여유도 한 달이 채 안 갔습니다. 한 달 지나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고 2달 지나니 숨이 막히더군요. 이러다 금방 바닥 나겠구나. 현실이 그렇게 말해주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동네 마트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무거운 박스 나르고 진열대 채우고 한 달에 120만 원 남짓.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해서 버는 돈이니 감사했죠. 근데요, 그 돈으론 생활이 너무 빠듯했습니다. 월세 45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등 공과금 12만 원, 가스비가 늘어나는 겨울엔 5만 원이 추가되고 인터넷, 핸드폰 요금까지 하면 이미 70만 원이 넘습니다. 남은 돈은 50만 원. 그걸로 밥 먹고 옷 사고 병원 다니고 도저히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치볶음밥 한 접시에 계란 하나 얹고 이것도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떠올린 게 국민연금 조기수령이었습니다. 정상 수령하면 123만 원. 하지만 지금 신청하면 매달 86만 원. 한 달에 37만 원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평생 갑니다. 한번 조기수령을 신청하면 다시 원래 금액으로는 못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서류를 받는 날 상담 직원이 말했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감액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건 늘 결단과 후회를 한꺼번에 끌어안는 일이죠. 그래도 지금이 더 급한데 그 생각이 마지막에 저를 밀었습니다. 86만 원이라도 지금 받는 게 나아. 그래야 내가 지금을 살 수 있다고. 신청을 하고 나온 날 혼자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튀김 몇 개와 우동 한 그릇. 예전 같았으면 별거 아닌 식사였지만 그날따라 뭔가 뭉클했습니다. 이젠 조금은 살 수 있겠다. 그 말이 목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후 다음 달부터 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6만 원. 그리고 마트 아르바이트로 120만 원. 총합 206만 원. 그제야 계산기가 제대로 맞더군요. 월세 내고 밥도 좀 사 먹고 치과도 가보고 겨울엔 따뜻한 이불도 새로 사고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친구들 연락이 와도 늘 거절했어요. 돈 쓰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갑에 뭐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만나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근데 연금을 받으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좀 넉넉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은 생각납니다. 그때 그냥 조금 더 참고 정상 수령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 37만 원, 5년만 지나도 꽤 큰 차이일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조기 수령하길 잘했다고. 그 돈으로 저는 지금을 버티고 있고 지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요. 처음엔 206만 원이 생긴 것만으로도 숨이 트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돈이 몇 달 들어오고 나니 그제야 삶이 보이더군요. 사라진다는 것과 살아간다는 건 조금 다르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저의 하루는 그전보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일찍 일어납니다. 마트 출근은 오전 9시지만 6시 반쯤엔 눈이 떠져요. 창밖을 보며 커피 한 잔을 끓여 마시고 묵은 김치로 볶은 밥 한 숟갈 떠넣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뉴스 탭을 봅니다. 어디서 세일하는지, 연금 정책은 바뀐 게 없는지, 요즘 노인 대상 일자리 뭐가 나왔는지 하루를 준비하는 저만의 의식 같은 겁니다. 마트에선 여전히 박스를 나르고 물건을 채우고 가끔은 아이 엄마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거 1+1 맞죠? 계산대 옆에 있는 그 제품이랑 같은 건가요? 저는 직원도 아니고 그냥 주말 보조 아르바이트지만 이제는 대답도 웃음도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왜냐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겼거든요. 연금을 받기 전에는 웃는 것도 돈이 들 것 같더라고요. 밥 한 끼, 전기세 몇천 원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다 보니 사람 상대하는 것도 버겁고 지쳤죠. 그런데 이젠 한 달에 최소한의 고정 수입이 들어오니까 내 삶을 견디는 것에서 돌아보는 것으로 바뀌더군요. 며칠 전엔 정말 오랜만에 옛날 친구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야, 우리 이번 주에 한번 보자. 갑자기 무슨 바람이냐? 그 친구는 저를 보자고 반가워했지만 저는 솔직히 망설였었습니다. 아직도 외식은 부담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번엔 제가 밥을 샀습니다. 점심 특선 삼겹살에 된장찌개까지 카드 단말기 앞에서 카드를 밀며 웃었던 그 순간 이상하게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연금이라는 게 참 오묘한 겁니다. 그 돈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진 않지만 그 돈이 없으면 사람이 작아지고 말더라고요. 86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나를 다시 사람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새로 생긴 버릇 하나가 있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트 야간 정산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마주 앉은 부부가 이야기하더군요. 이달 말에 베트남 가기로 했잖아. 이번엔 다낭 말고 푸꾸옥 어때?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나도 어딘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다. 해외라는 말 정말 꿈같은 단어였는데 이젠 한 달에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거기에 아르바이트에서 명절 수당이라도 받으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 늙기 전에 어딘가 떠나보자. 그게 요즘 제 머릿속에 자주 맴도는 문장입니다. 친구들은 모두 여행은 젊을 때 해야 되라고 했지만 전 이제야 진짜 그런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몸이 완전히 굳기 전에 다리 힘이 남아있을 때 한 번쯤은 바닷가에서 맥주 한잔하며 하늘을 보고 싶어요. 이철주, 나이 59세, 은퇴 후 국민연금 조기 수령 결정. 그리고 지금 조금씩 생기는 여유 속에서 다시 꿈을 꾸는 남자. 저는 그렇게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이 철주야, 너 그거 국민연금 조기 수령 했다며? 며칠 전 고등학교 동창 녀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연락도 뜸하던 녀석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낸 걸 보면 소문이 돌긴 도는 모양입니다. 했어. 86만 원 나와. 야, 너 바보냐? 그거 60 넘어서 받으면 120 넘게 나온다며. 괜히 손해봤네? 그 말을 듣고 전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근데 속으론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아직도 내가 그때 너무 성급했나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제가 조기 수령해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손해일지 아니면 내 인생의 선택일지, 요즘 저는 하루 7,000원으로 살아보기를 실천 중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밥값, 교통비, 커피값, 생활비까지
하루 7,000원 이내로 쓰는 실험입니다. 처음엔 무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조금만 신경 쓰니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은 집에서 현미밥에 된장국, 계란 프라이. 재료는 마트 세일 시간에 사놓고 냉동실에 소분해 뒀습니다. 점심은 마트에서 일하는 날엔 거기서 제공하는 도시락. 휴무일엔 동네 순댓국집에서 7,000원짜리 한 그릇. 물론 자주는 안 가고요. 저녁은 가볍게 식빵 2쪽에 계란 혹은 김밥 한 줄. 배고플 땐 마트 직원 할인으로 사온 바나나 1개. 하루 평균 식비가 5,000원 선에서 끝납니다. 나머지 2,000원은요? 교통비로 씁니다. 버스 정기권 할인으로 한 달 예산을 맞추고요. 커피는 집에서 믹스커피로 대체. 카페는 이제 진짜 기념일에만 갑니다. 이렇게 아끼고 줄이고 버티고 조금씩 남겨서 그 남은 돈을 적금 통장에 넣습니다. 여행 통장이라고 저 혼자 이름 붙였죠. 지금까지는 2달 동안 23만 원 모았습니다. 그 돈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 예전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 살아간다는 게 기쁘거든요. 어디로 갈 거야? 가끔은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베트남? 아니면 미얀마? 태국 치앙마이도 괜찮을 것 같고. 검색해보면 요즘은 60대 이상 장기 여행자도 많더라고요. 노후 한 달 살기라는 말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어디든 멀리든 가까이든 지금이 아니면 못 가는 곳. 사실 이 꿈을 말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그 나이에 무슨 여행? 다리나 안 아프면 다행이지. 돈도 없는데 뭘 그렇게 꿈꾸냐.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쿡쿡 찔립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살아보지 못한 겁니다. 남는 돈이 생긴다는 그 희망을, 그리고 꿈을 가진다는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전 이제 돈을 아끼는 게 고통이 아닙니다. 꿈을 모으는 일입니다. 남보다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덜 누려도 괜찮아요. 그 대신 어느 날 비행기 창밖으로 태국의 하늘을 보게 된다면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될 겁니다. 206만 원.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제 삶에 희망 하나를 키워줬습니다. 이 나이에 더 늦기 전에 한 번쯤 날 위해 살아보자. 이철주 59세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 그리고 오늘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막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86만 원. 그리고 주말 아르바이트 수입 120만 원. 총합 206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죠. 누군가는 이걸 손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37만 원이나 감액됐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돈이 제 삶의 여유를 만들었고 마음을 살렸고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겠다는 믿음을 줬으니까요. 가끔은 혼잣말을 합니다. 1년 반 뒤쯤이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지금처럼 아침에 커피를 끓이고 마트에서 묵묵히 일하고 밤엔 창밖 야경을 보며 계획 노트를 펼치겠죠. 그 노트엔 여행 경비 목표, 다음 달 전략 계획, 가보고 싶은 도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적금 통장에는 작게나마 돈이 쌓여 있겠죠. 그리고 어느 봄날 그 돈으로 비행기 티켓을 하나 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씩 모아 늙기 전에 한번 떠나보자. 지금의 저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1년 반 뒤쯤엔 꼭 해외 어디쯤에 조용한 골목을 걷고 있을 제 모습 상상해 봅니다. 태국의 작은 도시, 베트남의 바닷가, 미얀마의 양곤 시내, 혹은 필리핀의 시골 마을, 현지 식당에서
국수를 한 젓가락 떠놓고 햇살 아래에서 눈을 감고 혼자 중얼거리겠죠. 잘했어, 철주야. 그때 그 결정 후회하지 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미리 해두려 합니다. 1년 반 뒤에 저에게 그날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했던 너, 그 선택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후회 없는 미래를 위해. 지금 저는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할 나라는 물가도 싸고 정이 많은 나라 미얀마로 정했습니다.